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지나왔던 60일 초단기 대선 레이스였습니다. 그만큼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번 대선판을 뜨겁게 달궜던 후보들의 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투표를 하루 앞두었던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유튜브에 출연을 했죠.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이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이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더 웃기는 거는 기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 완성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자, 이 발언 직후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요. 즉각 대법원과 내통을 한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라면서 과연 누구와 이 사법 거래를 했는지 밝히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 갑자기 파기환송돼서 황당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의 판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누구와 사법 거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소통이라는 단어 쓰고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하라고.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대법원과의 내통 논란. 이게요, 본투표 하루 전인 어제 지금 불거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과 내통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이 대법원과 소통을 했다, 내통을 했다. 이거 어떤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황당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소통이란 표현을 쓰면은 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긴 하지만 소통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을 했고 그것이 국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공표된 사실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기각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기각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신력 있는 정보를 준 사람이 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뢰 가능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은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 내통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후보 자격이 아니라 본인이 피고인 자격으로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되고 전 지금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빨리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조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께서 의문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금 전에 이 그래프로 저희가 말씀 보여드렸습니다만 직접 소통했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은 마치 대법원과 직접 내통, 소통 그리고 직접 무언가를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선거운동 공표 전까지, 대선 공표 전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였습니다. 여기 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른바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대법원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던 건 사실이죠. 네. 실제로 뭐 비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법 재판 연구관들 네. 상당 많은 인력이 붙어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일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후보가 직접 언급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자, 대법원 쪽에서 직접 나하고 연락이 되는 건 없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소통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관심들의 바탕으로 해서 대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후보가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법과 후보 간에 뭔가 내통이 있었던 건 아니냐. 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요. 후보가 강조했던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양한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갑자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칫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또 후보가 받아들이기에는 야, 대법원에 이거 명백한 정치 개입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뭐 이 왕조 시대의 대법원과 무슨 뭐 내통을 한 것도 아닐진데 직접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서서 내통 운운하고 또 이게 직접 이재명 후보가 관여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서 후보는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려면 네. 자, 분명하게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좋겠다. 대법원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으면 저는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입장을 근데 내야 오히려 된다고요? 그런 맥락이 아니고 네.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네. 결국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선거운동 막판에 접어들면서 저희도 방송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전략이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일부 사람들이 마지막 어제 저 오전 행보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거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는데 굳이 유튜브 출연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많았다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막판까지 조심을 잘 하다가 조금 무리를 한 게 아니냐는 내부 지적도 있었다는 얘기. 근데 뭐 후보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은 안 온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밝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과의 직접 소통이 있었다 혹은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씌운 것처럼 내통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후보 발언의 전문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제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사실 안 해도 말이 많고요. 해도 네. 말이 많은 겁니다. 원래. 네, 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왜 이렇게 소통이 없냐라고 하는 것이고 하면 하는 대로 말에 있어서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언제나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기본값인 거고 후보는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유세 마지막 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오프라인으로 계속 선거 유세를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투표 독려를 하고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 미디어 출연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유튜브에 출연하신 것을 두고 뭐 이른바 실책이 아니냐 혹은 실수가 아니냐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과대 해석해서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화를 잘했고 이 후보의 발언 자체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원문의 영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막바지 선거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또 논란이 됐던 발언은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 3차 TV 토론 때 발언이었죠. 자, 이준석 후보 해당 발언을 인용한 정당성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내 발언이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써놨던 글을 순화시켜서 말한 거를 왜 이걸 나를 욕하느냐라는 식으로 항변을 했어요. 결국에 당원들을 향해서는 좀 고개를 숙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발언을 의식한 듯한, 그러니까 인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토론이라는 것이 정말 강력한 공연성이 보장되기도 하고 또한 선거 교육의 장이기도 한 만큼 발언 자체 TPO, 그러니까 이제 장소와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끝끝내 당원들에게 국한되기는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여파가 또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707건의 상습 도박과 특정 연예인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혐오 표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됐고 공소장이 접수가 돼서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도 덩달아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을 했을 때는 이준석 후보 자체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다가 이 논쟁이 확산이 됐죠. 바로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으로 번진 거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논란의 원인 소재가 서로에게 있다라면서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러나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순화해서 이제 전달한 것이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었는지를 민주당이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거용 고발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뭐 TV 토론장에서 당연히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고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권자가 다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발언 전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사실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발언 이후에 좀 질책의 목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예기치 못하게 불똥이 튀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장남 이야기까지 괜히 끄집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준석 후보의 선거 결과, 저는 대단히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유망한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3위의 후보였고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TV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빌미로 해서 이른바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저는 붕괴된 측면이 있다. 자,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보인 모습은 그 이후의 또 대처 과정입니다. 명백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구태정치스러운 모습으로 변명하고 정치 탄압 또는 뭐 이를테면 심지어는 뭐 이게 본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가졌던 제3정당의 후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실망감으로 바뀐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득표율 과정은 오늘 이후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네. 두 번째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겠느냐. 저는 그다지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들 문제에 관한 한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 어찌 네. 보면 네. 지나간 과거 이슈입니다. 네. 이것을 이준석 후보가 끌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입장,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의도와 달리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그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장 부장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장 아닙니까? 네. 이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미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비전과 정책을 놓고 상대 후보와 이 품격 있는 토론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혐오 발언, 특히 이 그 딸 가진 부모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이 놀랄만한 발언이 나옴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방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선 후보자에 대한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 그리고 도덕성 검증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 실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이 검증이고 토론과 공방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부적절한 이 발언, 더더군다나 후보자 자신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을 그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굳이 했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장래가 촉망받던 이준석 후보가 이 불필요한 이 도덕성 검증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좀 역풍을 맞은 거 아닌가? 네.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